비트코인 12월 1일 폭등 직전에 마지막 관문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또다시 22시 30분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어야 될 텐데요. 그 실체를 알아보러 갑시다. 안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색한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25일입니다. 어제 아주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죠. 22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하시고 엄청난 매매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무시무시했죠. 이분날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4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경기가 좋다. 금리 인하는 날라갔다. 동결이거나 올려야 된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에서 작용을 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변동성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보시다시피 급격한 하락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다 말아서 올려버렸네요. 이렇듯 아무리 악재로 작용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악재로 끝나버리는 지금 시장이 코인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상승, 강력한 하락을 위한 유동성 자체가 시장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안 좋은 악재가 나왔다면 내려가는 게 맞죠. 이렇게 쭉쭉. 그리고 좋은 호재가 나왔다면 상승하는 게 맞죠.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시장이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유동성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풍부한 유동성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시장이 언제쯤 돌아올 것이냐? 저는 그것을 다음 주 또 22시 30분을 기점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 거고요. 트레이딩 잘 되고 계시죠?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보듯이 이러한 저점 자리, 이러한 고점 자리, 최소한 이런 자리에서는 거꾸로 매매는 하지 말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점 자리인데 여기서 더 내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하락에 베팅을 한다든지, 고점 자리인데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상승에 베팅을 한다든지, 이러한 거꾸로 매매법만 안 하셔도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은 어떤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호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저점과 고점만 잘 잡아서 매매를 하신다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점 자리에 숏 포지션만 잘 정해도 5% 가까운 수익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5%의 수익은 20배, 30배 사용하시면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20배라면 100%의 수익이 될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30%의 레버지를 쓸 수 있었다면 15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물론 잘 방향을 잡았을 때입니다. 반대인 경우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전부 다 청산. 따라서 이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안전하게 잡는 것이 매매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핵심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바로 2026년도 삼겹살 매매법이 여러분들의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맞춰 드릴 겁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점의 L, 고점의 S, 고점의 S, 저점의 L, 고점의 S, 저점의 L, 이렇게 따라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관점과 여러분들의 매매법을 지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친구를 나중에 충분히 의지하며 매매를 하신다면 최소한 90K에 베팅을 해서 100K 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지 않고 하락에 베팅을 해서 큰 수익을 가져갔겠죠. 뭐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한 사람들은 청산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는 빵빵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과감하게 소스 코드 공개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하십시오. 이거 캡처해봤자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죠? 약 200개에 가까운 지금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트레이딩 뷰 파인 에디터에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후반에 공유하는 방법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드려보도록 할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보이실 겁니다. 제 영상의 고정 댓글인데요. 파란색 주소창 클릭하시면 바로
이 소스 코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폭등 직전의 마지막 관문 다음 주 일정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차트 분석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거 지워볼게요. 요거 지워야겠지.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큰 틀에 있어서의 경제 지표를 안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일정 정도 변동성이 클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 지지난주 얼마나 많은 변동성이 좀 일어났었습니까?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었고요. 당시 12월 15일, 그리고 이틀 뒤에 CPI 지수 장난 아니었죠. 그리고 BOJ의 19일 날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왜 중요하냐?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이게 뭐죠? 비 오는 날 땡땡년이 날뛰듯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뛰듯 난리가 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평상시에도 이런 변동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는데 특히 이런 날에는 반드시 난리가 난다. 난리가. 그래서 발표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난리 법석을 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그 기대감이 좋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지를 몰라요. 좋게 나왔으니까 다음에도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좀 펌핑해서 날아가겠죠. 근데 이번에 좋았네. 다음에는 불안한데 좋겠어? 라는 의문이 들면 또 폭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야, 전체적으로는 좋았잖아. CPI 지수 좋았잖아. 그러니까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BOJ가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어 라는 기대감 있었죠. 하지만 결국 인상을 했는데 이것이 끝이잖아. 이제 인상할 거 없어. 이제는 악재가 끝났어 라고 해석이 됐다면 우상향해서 날아갔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반대였잖아요. 또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야, 그래도 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또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시장이. 그러다가 이 90K 부근에는 야, 여기까지는 좀 심하다. 지금은 시장이 별론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 브런치 가게 갔다고 칩시다. 브런치 가게. 그래서 맛있는 브런치를 막 시킵니다. 피자도 시키고 스파게티도 시키고 막 시켜. 근데 내 돈이 지갑이 되게 말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급 소고기 1kg짜리를 내가 시킨다라고 하면 이거 90K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분위기 겁니다. 지금 가지고 온 돈이 한계가 있는데 내가 이걸 먹겠다고 옥지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의 수준에 맞게끔 먹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구간이 90K라는 거죠. 돈 없으면 하나 못 먹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제 22시 30분 기준 했을 때 여기다고 할게요. 지금 정확하게는 여기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근데 캔들이 이걸 그으면 지워지니까 제가 이거를 여기다 놓을게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왜 급락이 나왔죠? 앞에 보여드렸죠? 얘 때문이죠. 얘 때문에. 이 친구가 신규 실업 추산 컨커스 이거 발음이 안 돼 이거. 저만 이상한 거예요. 이거 발음이 되게 어려워 이게.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야, 예측은 224. 요만큼 청구를 할 거야. 실업자가 이만큼 많을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224가 나왔어요. 이건 뭐죠? 생각보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적었어요. 그러면 시장은 실업자가 적기 때문에 시장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금리에 관련돼서는 물음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인하에 대해서 말이죠.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급락이 갑자기 확 나왔어요. 진짜 바로 뜨자마자 확 급락 나왔거든요. 거의 멘붕 오셨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엄청난 매매를 또 실전 매매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표시가 났어요. 표시가. 삼겹살 매매에 S버튼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따가 또 보여드릴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 찐반등일까요? 이렇게? 찐반등이라고 봅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찐반등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차트상 찐반등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 식의 지금 하락의 채널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86K까지는 우리가 계속 보자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86K까지 또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시장에 돈도 없고요.
사실상 이거 말고 더 이상 이벤트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매매를 하는 이런 트레이더 자체가 거의 셧다운이 됐습니다. 문 닫았어요. 클로즈드입니다. 클로즈드. 문 닫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냥 아름아름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그냥 좀 뒤늦게 좀 돈 가지고 하시는 거지, 기관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시장, 2024년 1월 11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스팟 ETF가 등장이 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2천만 원 수준이었던 비트가 1억 6천만 원 가까이 올라갔을 이런 시기, 8배로 올려준 그 주인공은 누구다? 기관이다. 기관의 자금. 그럼 기관에 있는 자금은 법인이란 얘기고요. 법인에 있는 자금은 직원이 이걸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직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직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사장이 아니면 지금 25일 날, 26일 날, 27일 날, 28일 날 쭉쭉쭉쭉 연말에 일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물음표죠. 특히 우리나라는 일합니다. 근데 미국은요, 유럽은요, 얘네들 일 안 해요. 거의 한 달 동안 막 방학하고 하지 않습니까? 매매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걸, 직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은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를 받으셔야 돼. 평가. 그들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100개를 줄지 아니면 90개만 줄지 이거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클로징하고 평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평가. 주식이고 코인이고 저는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거의 뭐 100이면 100입니다. 다 펀드 하시는 분들 다 클로징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큰 자금들은 빠졌다고 보고 있고, 이 빠진 자금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만 있어도 변동폭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언제 마무리가 되냐? 복귀하는 날이죠. 다시 출근하는 날이죠. 언제 출근합니까? 저는 다음 주, 그리고 조금 오버하면 2026년도 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돈 들고 매매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상 다음 주에 아주 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31일 수요일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발표가 되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발표가 됩니다. 얘네가 별이 3개는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지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31일 날 또 있다. 정확하게. 6일 뒤입니다. 오늘 25일이니까. 그리고 새해는 뭐합니까? 휴일이 없어요. 이때 뭔가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날 2일날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이것도 또 뭐예요? 이것도 결국엔 기승전 뭐를 중심으로 보셔라. 얘가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만 맞추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유동성만 체크하시면 돼요. 펀더멘털 없어요. 펀더멘털이라는 것은 이것을 만들었을 때 어떤 매출을 기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만듭니까? 비트코인이 뭘 만들어요? 제조시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펀더멘털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제가 봤을 때는 별로입니다. 유동성입니다. 오롯이 돈의 힘으로만 움직인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돈의 흐름이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금리에 관련된 인하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앞서 이야기 드렸죠. 2026년도 1월 달이 되면은 전부 다 복귀한다 이겁니다. 우리도 복귀. 그리고 뭔가 새해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1,000만 원을 하고 있다면 새해니까 뭔가 야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2천만 원 이렇게 올릴 확률이 높겠죠? 아니면 새해가 되는데 아유 나는 이거 그만할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다이어트도 해보자. 빵 그만 처먹고 라면도 줄여보자. 밤에 처먹는 거 그만하자. 이런 거 다짐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뭔가 투자해보자. 이번에는 좀 해보자.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 복귀합니다. 휴가에서 다 복귀합니다. 수영복 입고 뛰어다니는 거 수영복 짱 박아놓고 다시 와서 시작한다 이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 그리고 연말 연휴에 정리할 사람들 다 정리하고, 헤어질 남자 다 헤어지고, 헤어질 여자 다 헤어지고,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뉴 이어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뉴 이어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새로운 변화가 코인판에선 저는요, 강한 상승 랠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이제는 가야 될 때가 됐다. 가장 큰 이유는 뭐 크게 유동성 중심에서 QE가 본격화가 될 겁니다. 본격화. 양적 완화라고 해야 조금 더 쉬울까요? 시장의 돈을 푼다. 그리고 페드, 기존의 제롬 파월 아저씨와
트럼프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제롬 파월 아저씨가 이제 날아간다. 이제는 만기가 된다. 이 사람이 이제 떠날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사람인 케빈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인하가 더욱더 기대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는 2026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할 때 QT 테이퍼링 자체도 12월 1일자로 더 이상 자금을 회수하는 짓거리는 안 한다. 그럼 여러 가지 이런저런 뭐 어떤 이벤트나 정치적 이슈나 분위기를 봤을 때는 2026년도에는 하락입니까? 상승입니까? 상승을 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뭔가 상승을 하려면 이런 거 아세요? 막 움츠리고 있는 것. 스프링이 잔뜩 이렇게 눌러놓습니다. 이렇게 프레스를 가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딱 풀렸을 때 띠용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개구리가 바짝 토끼가 바짝 움츠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똥꼬를 딱 찌르면 띵 날아가듯이 지금 바짝 움츠리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잠에 깨면서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거 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더 눌러주고 간다. 완벽한 에너지 비축, 완벽한 개미 털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에너지 비축이 끝났다라고 판단이 되면 급격하게 올라갈 소리 소문 없이 확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대응함에 있어서 또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무조건 하락 배팅이야. 뭐였네. 무조건 상승 배팅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상승하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저점을 들어올리고 고점을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하지 용가리 통뼈입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하락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누가 이렇게 내려갑니까? 그 얘기 뭡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여기에 부분별로 저점, 고점 이렇게 다 만들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매매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준은 여기는 롱 포지션 쭉 올려서 롱 포지션 와 수익 났네. 그리고 여기는 무슨 포지션 이렇게 내려간 건 숏 포지션 잡으시면 되잖아요. 숏 이렇게.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우상향은 맞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상승의 베팅입니까? 아니잖아요. 롱과 숏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과 매매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매매라는 마라톤을 뜁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어떤 사람은 양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신발 좋은 거 신고 양쪽으로 가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양발은 있긴 있는데 이걸 꼭 두 개를 묶어놨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얘는 상승할 때 베팅도 하고 하락할 때 베팅해서 양방으로 수익을 내는데 이 친구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난 용가리 통뼈야. 그러면 얘가 뛰는 양발로 뛰는 애랑 마라톤이 뭐야. 100m만 뛰어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 뻔하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함에 있어서 양방향 매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좋은 건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양발로 하는 게 그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기가 저점이라 생각하고 베팅하고 여기가 저점이라고 여기서 또 더 이하로 그냥 베팅을 하고 여기가 아직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베팅하고 이러면은 완전히 그냥 차라리 그냥 두 발로 가는 게 낫죠. 우상향 해가지고 이렇게 두 발로 가는 게 낫죠. 이거를 잘못 거꾸로 해버리면.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기준이다, 기준. 그래서 그 기준이 5년간 재계 기준을 통해서 큰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다 준 바로 삼겹살 매매법이다. 이 삼겹살 매매법이 2026년도 버전으로 나왔다. 여기서 2026년도에 바뀐 거는 기존에 갖고 있었지 않았던 바로 VWAP이라는 지표를 첨가를 해서 검색해 보세요. VWAP은 세력들의 강도를 이야기한다. 강도. 세력들의 강도. 얘를 조금 더 유동성을 조금 더 민감하게 체크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욱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2026년도 삼겹살 매매법이 등장을 했고요. 이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 소스코드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공유 받고 내 마지막 계좌 2026년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 계좌 손실 많으십니까? 청산 많이 당하셨습니까? 걱정 마세요. 그것들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보이시죠? 제 영상의 고정 댓글인데요. 고정 댓글 파란색 줄상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팩트 체크, 급락 직전에 나왔었던 이 급락을 통해서 수익을 낸 실전 매매 영상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팩트 체크 영상을 좀 찍어 봅시다. 일단 숏 포지션 들어가 있죠? BTC USDT 선물 20배 사용했고요. 30895 5.82 USDT 마켓 프라이스 86850.82 되겠고요. 실제 엔트리 프라이스는 8709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산 가격은 9일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9일까지 일단은 하락 추세가 나왔고요. 사실상 지금 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수익은 지금 6.88, 106.69 USDT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조금 더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뭐 거의 한 200 USDT 정도 됐었는데 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은 롱 버튼 등장하고 상승 패턴 이어졌었죠. 그럼 이제 갑작스럽게 S 버튼 등장했습니다. S는 뭐라 그랬죠? 하락 버튼이라고 그랬잖아요. 숏 포지션. 그래서 이제 숏 포지션 들어간 거고요. 요 내용을 보아하니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가 기다렸던 22시 30분에 미국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어요. 별 3개짜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높게 예상이 된다. 그래서 예측은 224로 예측이 되어졌는데 이 14가 나왔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 실업자들이 수당을 청구하는 게 내려가 있어요. 그 얘기 뭡니까? 경기가 좋네. 그러면 금리를 인하시키는커녕 동결하거나 상승을 만들어줘야겠죠. 경기가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어떻게 돼 있죠? 바로 S 버튼, 숏 버튼 등장하면서 이 롱 버튼의 시기를 마무리하는 이렇게 급락이 확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숏 버튼을 제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숏 버튼 빠르게 진입이 되면서 이렇게 현재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항이 만만치 않네. 밑에 저항이, 그쵸? 밑에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오더를 걸어놨죠. 85500 여기 정도 가격대까지는 일단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주문을 넣어놨어요. 사실 오늘 크리스마스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잠을 좀 청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새벽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요 정도 가격에 일단은 매도 주문을, 그러니까 수익 실현 주문을 좀 넣어놓고 저는 꿈나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아마 오늘 그러니까 오전 11시 정도에 업데이트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기분이 좋다. 왜? 조금 반등이 좀 있더라도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미 하락 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지금 이렇게 해서 벗어나서 올라가서 안착하고 날아간다는 거는 사실상 저는 조금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유동성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저점을 일정도 다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있을 오늘 얘기했던 바로 마지막 날이죠. 12월 31일 수요일 또 하나가 있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저점을 다지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확실하게 떨어지고 반등, 그게 아니라면 바로 올라가면서 이제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볼 거고요. 아무튼 생각보다 굉장히 반발 심리가 셉니다. 일단은 수익은 약간 좀 나 있다라는 거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도 팩트체크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롱버튼에 대한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확 내려갈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 신호 잡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였다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매도를 잡기에는 사실상 쉽진 않았습니다. 역헤드앤 숄더 지금 나왔잖아요. 모양새.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 왼쪽 어깨 만들고 머리 만들었죠. 어깨 라인 만들었죠. 그쵸? 뚫었잖아요. 어깨 라인, 넥라인 뚫고 안착, 날아가는 모양새. 이렇게 좀 날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급락이 출회가 됐다. 이것을 예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지금 보시는 이 표식이 있었다면 이것을 놓치지 않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머리를 기준으로 상승하는 이 패턴도 함께 먹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여러분들의 타이밍을 그대로 잡아주고 있다. 요 신호는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소스 코드가 있죠. 이렇게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2026년도 삼겹살 매매법에 대한 소스 코드 그대로 공개합니다. 캡처해봤자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어요. 5년간의 노하우가 녹여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200번까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 답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보이실 겁니다. 제 영상의 고정 댓글인데요. 그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요거 클릭해보면 안쌤의 매매법 요 파란색 고정 댓글 있죠? 요거 파란색 창 클릭하시면 되겠고 폼 봅시다. 자, 많은 분들 댓글 달아주셨는데 엑스마스 2부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숏포지션 중심으로 하락을 얘기를 했었고 실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었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블루님께는 좋은 소식 맞죠? 이미 22시 30분 하락 부분 다 내리고 끝났음 추가적으로 더 급락이 나왔죠. 미리 예단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들다. 좋은 강의 고맙습니다. 연말연시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십시오. 223K 예, 실업 추당 청구 건수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상치를 상회한다고 보시나요? 결과 나왔죠.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미리 예측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최고의 선택 예, 감사드리겠고요. 갑자기 이분 쇼시다. 쇼시죠. 5시간 전. 그러니까 아마 결과 다 보신 것 같죠? 산탈베 선물 주세요. 겹살이 매매로 산타 선물을 감사하고요. 23K는 이미 누구나 아는 컨센서스인지유. 예, 요거는 뭐 제가 신규 수랍 청구 건수라고 다시 말씀드렸고요. 예상치 하에 나왔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회니까 금리를 인상하거나 최소한 인하에 대한 견해는 아닌 거죠? 그럼 시장에는 일단은 좋지 않다. 그런데 시장의 유동성이 적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엄청 큰 겁니다. 개인적으로 628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설명해 주십시오. 이랬던 적이 있었죠?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아마 그걸 기억하고 하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요거 파란색 창 클릭해 보시면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린 별거 없어요. 그냥 요거 클릭하시고 이걸 신청하겠다는 개념이고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제가 어떻게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내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동의해 주셔야 저의 정보가 여러분들께 수집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어주셔야 돼요. 보니까 가끔 이게 좀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다시 신청하시거나.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팩트 체크를 보여드리고 있고 일단 윗꼬리 달리면서 살짝 좀 내려오긴 하네요. 일단은 저는 여기 가격대에 일단은 뭐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저보다 계속 말씀드리면 더 잘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냥 드라이하게 보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함께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민하게 지금 매매를 하지는 못하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으면 하는 거고요. 사실상 여기 또 L 버튼, 롱 버튼이 나오면은 이제 정리해야겠죠. 아무튼 이 매매법 가져다가 더 이상의 손실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수익들 보시고요. 저는 지금 이제 딱 3만 불 정도만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만약에 10만 불 넣으신 분들은 3배니까 한 200불 정도 수익이 나 있겠네요. 요건 자 알아서 자기에 맞게끔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